자, 방금 보신 거는 분명히 실로폰이 좀 비싼 실로폰이지만 아무튼 좀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실로폰에서 한쪽만 치고 손을 딱 잡으면 소리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서는 계속 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저기 이렇게 서로 주파수가 맞다면 결국은 멀리까지 소리를 키울 수도 있고 전달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특정 우리 물체에다만 소리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공명현상의 실로폰 이런 공명현상을 보고 이제 학습을 한 것이죠. 그럼 이어가지고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 이런 공명현상은 바로 이 소리를 질러서 유리컵을 깨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뭐 가수 중 또 성악가들 또는 뭐 보컬 그룹들 이렇게 했지만은 거의 다 실패를 하고 오로지 이게 이제 보컬로 유지가 되는 이런 가수만 유일하게 3시간 반에 걸쳐서 해서 목소리로 유리컵을 깼다는 거죠. 소리만 지르면 유리컵이 깨지느냐? 그게 아니고요. 소리를 내되 이 컵의 고유 진동수하고 일치되는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 촬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유리컵 자체가 상당히 온도 차이를 느껴가지고 고유 공명 주파수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두드려가면서 그 공명 주파수를 뒤로 찾으면서 절대음감으로 해서 겨우 우리 국내에서는 최초로 결국은 그 유리컵을 깨게 됐다. 그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공명현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공명이라는 것은 모든 물체들은 고유한 진동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소리가 그 고유한 진동수하고 일치되는 소리가 오면은 그 물체 내부에서 큰 소리 울림이 유발이 된다. 즉 확성이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는 이 공명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는 좀 보여주질 않았지만 우리 비원 안에 보면 창덕궁이 있죠. 인정전이라고 하는 데인데 인정전에 가면은 여러 대신들을 모아놓고 임금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예요. 뭐 이렇게 술판을 펼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데 그 임금님이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목소리가 대부분 여름낮 이 낮에는 하늘로 다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한 10m, 20m만 떨어져 있어도 임금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우리 선조님들이 얼마나 이런 실전에 강하시냐면은 그 인정전 자체를 이 앰프라든가 IT 기술을 쓰지 않고서도 한 1000평 되는 그런 규모의 모든 신하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이 공명현상을 이용을 하는 건데 거기 인정전은 이 1000평 내부의 테두리가 이중기하로 이렇게 담장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오면 거기서 모아가지고 소리를 확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중구조의 담장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말을 하면 낮에는 대부분의 소리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해서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소리를 뒤에서 이 궁전처럼 생긴 팔짝지붕을 만들어 놓고 소리가 오면은 반사를 시켜가지고 신하들한테 다 쏴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쏴주면은 그게 대리석 바닥에 반사가 돼가지고 그냥 오는 소리, 반사돼서 오는 소리를 같이 귀로 들어서 임금님이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아도 모든 대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따랐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현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원 내에 있는 인정전을 들어가게 되면 그 어떤 공명현상으로 이런 원리가 일어나는지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는 이렇게 공명현상을 이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본 악기 구조도 줄만 튕기면 그렇게 큰 소리가 일어나지 않는데 바이올린에서 줄을 이렇게 스치면서 내는 소리가 이 줄에서 공명을 일으키고 그 공명된 소리가 통해서 크게 전폭돼서 울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통의 크기하고 줄의 길이가 일치를 해서 그래요. 그게 바로 바이올린 소리가
아주 옆에서 들으면 크게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사물들은 고유한 진동수를 갖고 있는데 그 진동수에서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와 일치되는 진동수가 됐을 때 큰 소리로 키워지는 울리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공명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예,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공명도 그렇고 또 간섭, 해절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실생활에 그대로 잘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사를 이용을 하면은 이 손을 대지 않고도 우리 사람의 신장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기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신체 검사를 맡으면 이렇게 뭐 무거운 게 머리를 툭 내려오질 않고 위에서 소리가 쌓아져 가지고 거기에서 반사되어 오는 이런 시간차를 이용해서 이 키를 측정하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실용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이용하면, 소리의 전달 특성을 이용하면 실생활에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또 이 사운드 테이퍼링 시스템이다. 줄자 대신에 예를 들어서 소리를 내 가지고 그래서 갖다 되돌아오는 반사를 이용하면은 줄자를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서도 여기서 눌리기만 하면 바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소리 전달 경로에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서는 결국은 소리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또 파동이 전달될 때 서로 간섭 현상을 어떻게 일으키고 굴절이 어떻게 일어나고 회절이 어떻게 일어나고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것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명현상으로서 소리 울림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별 앰프나 이런 거 전축을 쓰지도 않고도 훨씬 더 소리를 크게 키울 수가 있는,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음향 룸이라든가 아니면 오페라 하우스 뭐 이런 것들도 별도로 장비를 쓰지 않고도 아주 웅장한 소리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검주에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주차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